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어 보아요 소단원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은 소화기를 활용한 여러가지 발명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스캔 파워 발명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밥 에벌 아저씨가 여러가지 발명 기법들을 정리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었는데요. 어떤 예시들이 있었는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대체하기 발명 기법을 활용한 인절미 빙수가 있었습니다. 팥 대신에 인절미 가루를 사용을 했었죠. 두 번째로 결합하기 발명 기법이 있었습니다. 지우개와 연필을 결합했습니다. 새가 비행하는 원리에서 비행기를 응용했죠. 응용하기 발명 기법. 그리고 컴퓨터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변형을 시켜서 만든 발명품인 노트북. 눈 위에서만 탔던 스키를 물 위에서 타게 다른 곳에 이용한 수상 스키. 이어폰의 선을 제거한 무선 이어폰. 그리고 여성용 마스크팩이 아닌 역발상으로 남성용 마스크팩을 발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발명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발명이 됐었고요. 여러분들도 과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발명품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발명 기법이 적용이 됐었나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불이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찌개를 끓이거나 국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을 사용합니다. 그쵸? 두 번째로 불은 인간의 체온 유지에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겨울에 추울 때 난로나 화로에 장작을 넣어서 불을 피우면은 방 전체도, 집 전체도 좀 화끈하게 데워지고요. 인간의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철을 녹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 불이 활용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높은 온도에서 철이 이제 액체 상태가 되면은 원하는 모양,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철을 재련할 때도 불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불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불이죠. 여러분들 봄이나 가을에 날씨가 건조하게 되면은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인간이 다치거나 동물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산림 자원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잠깐 정신 놓고 있다 보면은 불이 이렇게 가정에서도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의 화재 사고도 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너무 많은 플러그를 꼽다 보면은 이렇게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듯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불은 인간 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소방관 대원분들이 소방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헬기 위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소화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집이나 학교, 아파트, 건물에는 무조건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소화기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소화,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여러가지 발명품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과학 상식으로 연소, 쉽게 얘기하면 불이 붙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높은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일 때 불이 붙겠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불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에 탈 물질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나무나 플라스틱, 아니면 여러분들 옷, 헝겊, 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불이 잘 붙는 물질들이죠. 이런 탈 물질이 없다면 불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어야만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불이 붙는 세 가지 조건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앤다고 한다면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불을 끌 수 있는 과학적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냉각소화입니다. 냉각소화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붙으려면은 높은 온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냉각소화는 타는 물체의 온도를 낮추어서 물체가 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냉각소화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거소화입니다. 불이 붙기 위한, 연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에 탈 물질이 있었죠. 이 제거소화는 탈 수 있는 물체를 제거하는 소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불이 붙기 전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지금 옮기고 있죠. 대표적인 소화기구는 소방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소방차는 물로 불을 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갖고 불을 끄기도 하지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다른 물체들에다가 물을 뿌려서 불이 더 이상 붙지 않도록,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소방차는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질식소화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불이 붙기 위해서는 꼭 산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체가 타는데 필요한 산소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바로 질식소화입니다. 대표적인 소화기구로는 소화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화기 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분말가루가 들어있고요. 그 분말가루를 불에다 뿌리게 되면은 이 가스가, 분말들이 산소의 투입을 막아주게 되고요. 산소의 투입이 막히게 되면은 불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소화기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거치용 소화기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소화기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분말가루가 들어있다고. 이 분말가루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지금 불이 난 의자에다가 쏘고 있는 장면이죠. 이 거치용 소화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가볍기 때문에 가정의 벽에다가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아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청소기를 이야기하면서 청소기의 크기가 너무 크고 무게도 무겁고 색깔도 별로 안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크기도 줄여보고 색깔도 예쁘게 해볼까 했더니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라갔다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으로 다이슨 청소기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는 이 거치용 소화기도 어떤 점에서 발명을 시작하게 된 거냐면은 소화기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리고 못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가정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로서 발명한 것이 바로 이 거치용 소화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캡슐용 소화기입니다. 캡슐용 소화기. 캡슐형 소화기가 더 맞겠네요. 이 캡슐형 소화기는 캡슐 안에 산소를 차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합니다. 여러분들 소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 주머니에서 캡슐형 소화기를 꺼내갖고 그 불이 난 부분에다가 던지게 되면은 이 소화기가 안에 있는 그 가스 분말들을 뿜어내게 되면서 산소의 투입을 막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다니기 쉬운, 휴대하기가 쉬운 캡슐형 소화기도 발명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투척용 소화기는 어떤 점 때문에 발명을 하게 됐느냐? 불을 끄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불 가까이 가서 소화기를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소방관 분들이 소방차로 이동을 해서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이 투척용 소화기는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던져서, 공처럼 던져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멀리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화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것을 하게 될 거냐면은 나만의 창의적인 소화기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노트를 준비를 하시고요. 거기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 아이디어 노트 틀을 그려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명칭도 있겠고요. 소화기의 특징, 그리고 나만의 소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여기다가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그림. 여기에는 다양한 특징들을 적어주고 여기에는 간단한 이름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를 활용해서 왼쪽과 같이 틀을 잡아주시고요. 앞서 배운 소화의 원리, 그리고 다양한 소화기를 살펴봤습니다. 소화의 원리 3가지와 다양한 소화기, 거치용 소화기, 캡슐형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소화기를 한번 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완성한 후에는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 사진 자료를 각 학급 패들렛에다가 게시를 하게 될 겁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패들렛 주소를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작성한 창의 아이디어 노트의 사진을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자,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 노트를 감상하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표시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의적인 발명품 구상해보기, 생각해보기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잊어버리지 말고 꼭 수행을 한 후에 패들릿에다가 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까지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